요즘 유럽에서 프랑스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온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 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하가 아니다. 규제가 많고 국가는 강한데 현장의 질서와 시스템 작동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구조적 비판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장일까? 아니면 실제 변화의 신호일까? 한국과 비교하면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진다. 먼저 숫자부터 보자. 2024년 기준 명목 GDP는 프랑스 약 2조 9천억 달러, 한국은 약 1조 7천억 달러다. 경제 규모만 보면 프랑스가 훨씬 크다. 하지만 1인당 GDP는 프랑스 약 4만 4천 달러, 한국 약 3만 5천 달러 수준이다. 격차는 있지만 압도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진짜 차이는 성장 속도에서 나타난다. 최근 10년 평균 실질 성장률은 한국이 연 2% 안팎, 프랑스는 1% 초중반에 머문다. 프랑스는 크지만 느리고 한국은 작지만 빠르다. 노동 생산성을 보면 프랑스가 앞선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프랑스 약 70달러, 한국은 약 45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프랑스는 고생산성 일자리만 시장에 남기고 저생산성 영역은 공공과 복지로 흡수한다.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이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프랑스의 생산성은 선별된 결과이고 한국의 생산성은 전체 평균이다. 노동시간은 정반대다. 프랑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약 1,500시간, 한국은 약 1,900시간이다. 프랑스는 덜 일하고 한국은 많이 일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유다. 프랑스는 제도가 노동을 막고 한국은 경쟁이 노동을 밀어붙인다. 하나는 의도된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생존의 결과다. 실업률을 보면 구조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전체 실업률은 프랑스 약 7%, 한국 약 3%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프랑스 17에서 18%, 한국은 6에서 7% 수준이다. 프랑스에서는 첫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큰 장벽이다. 해고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채용을 꺼린다. 한국은 반대다. 일자리는 비교적 쉽게 얻지만 안정성은 낮다. 여기서 시민의식 문제가 등장한다. 프랑스는 권리가 강한 사회다. 파업과 시위는 일상이고 공공질서보다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0년간 프랑스의 폭력 범죄와 공공기물 파손, 도심 무질서 지표는 유럽 내에서도 악화 속도가 빠르다. 프랑스 내부 언론에서도 권리는 많아졌지만 책임은 사라졌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교육 수준 논란도 이 지점과 연결된다. 프랑스의 교육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문제는 양극화다. 상위 10에서 15%는 그랑제코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를 배출한다. 반면 하위 30에서 40%는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이 부족하고 중도 탈락률이 높다. OECD 피사 결과에서도 평균 점수는 중상위지만 하위권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구조는 중국과 비교될 때 자주 언급된다. 핵심은 지능이나 국민성 문제가 아니다. 엘리트는 극도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는 구조적 유사성이다. 여기에 이민자 통합 실패가 겹친다. 언어와 규범 교육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질서가 흔들린다. 교사의 권위는 약해지고 규율은 무너진다. 국가 개입은 강하지만 현장 집행력은 약해지는 현상도 비슷하다. 프랑스는 정부 지출이 GDP 대비 약 58%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국가는 경제 깊숙이 개입한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통제는 많고 변화는 느리고 현장은 불안정해진다는 의미다. 재정 상태는 이 문제를 더 키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110% 수준이다. 복지와 공공지출을 줄이기 어렵다.
정치적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약 50% 수준으로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프랑스는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고 한국은 선택의 싸움을 하고 있다. 산업 구조에서도 대비가 뚜렷하다. 한국은 수출의 약 80%가 제조업이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이 핵심이다. 프랑스는 서비스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20% 초반이다. 대신 항공우주, 방산, 원자력 같은 전략 산업에 집중한다. 문제는 신산업의 속도다. 한국은 빠르게 올라타고 프랑스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 신중함은 안정기지만 동시에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 삶의 질만 보면 프랑스는 여전히 강하다. 기대 수명은 프랑스 약 82세, 한국 약 83세로 거의 같다. 휴가, 워라밸, 사회 안전망은 프랑스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질문은 지속 가능성이다. 이미 높은 복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프랑스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은 출발선이 다르다. 그래서 이 비교의 결론은 우열이 아니다. 프랑스는 나쁜 나라가 아니다. 다만 너무 완성된 나라다. 완성된 시스템은 바꾸기 어렵다. 한국은 덜 완성된 나라다. 그래서 불안정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 프랑스는 안정적이지만 무겁고 한국은 가볍지만 고통스럽다. 앞으로 10년 기술 변화와 인구 구조 충격이 동시에 오는 시대에는 속도와 유연성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가 선택한 안정의 길과 한국이 걸어온 경쟁의 길. 이 두 선택의 결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수준은 이미지나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 시민의식도 교육 수준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이해하면 어떤 나라가 미래 변화에 더 잘 버틸 수 있을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핀플루엔스 구독으로 더 깊은 국가 비교와 경제 구조 분석 그리고 세련된 경제 인사이트 받아보세요.